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 무거운 기분의 침체와 한없이 늘어진 생의 권태는 나가지 않는 나의 발길을 남포까지 끌어왔다. 귀성한 후 7, 8 개사간의 불규칙한 생활은 나의 전신을 해명같이 짓두들겨 놓았을 뿐 아니라 나의 혼배까지 투식하였다. 나의 몸에 어디를 두드리든지 알코올과 니코틴의 독취를 내뿜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피로하였다. 더구나 6, 7월 성화를 지내고 겹옷 입을 때가 되어서는 절기가 급변하여 갈수록 몸을 추스리기가 겨워서 동네 산보에도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친구와 이야기하면 두세 마디째부터는 목침을 찾았다. 그러면서도 무섭게 앙분한 신경만은 잠자리에도 눈을 뜨고 있었다. 2회, 3회 울 때까지 엎치락뒤치락 거리다가 동이 번이 트는 것을 보고 겨우 눈을 붙이는 것이 일주일간이나 넘은 뒤에는 불을 끄고 들어 눕지를 못하였다. 그 중에도 나의 머리에 교착하여 불을 끄고 누웠을 때나 조용히 앉았을 때마다 가혹히 나의 신경을 엄습해 오는 것은 해부된 개구리가 사지의 핀을 받고 칠성판 위에 자빠진 형상이다. 내가 중학교 2년 시대에 박물 실험실에서 수염 텁석부리 선생이 청개구리를 해부하여 가지고 더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장을 차례차례로 끌어내서 자는 아기 누이듯이 주정병에 채운 후에 옹이하고 서서 있는 생도들을 돌아다보며 대발견이나 한 듯이 자 여러분 이래도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시오 하고 뾰족한 바늘 끝으로 여기저기를 콕콕 찌르는 대로 오장을 빼앗긴 개구리는 진저리를 치며 사지에 못 박힌 채 벌떡벌떡 고민하는 모양이었다. 8년이나 된 그 인상이 요사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서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도 아니 되었다. 새파란 메스, 달기똥만한 오물오물하는 심장과 폐, 바늘 끝, 조그만 전율. 차례차례로 생각날 때마다 머리끝이 쭈뼛쭈뼛하고 전신에 냉수를 끼얹는 것 같았다. 남양한 유리창 밑에서 번쩍 쳐드는 메스의 강렬한 반사광이 안공을 찌르는 것 같아 컴컴한 방 속에 드러누웠어도 꼭 감은 눈썹 밑이 붓이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머리맡에 놓인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명도칼이 조심이 되어서 못 견디었다. 내가 남포에 가던 전날 밤에는 그 증이 더욱 심하였다. 간반통밖에 안 되는 방에 높이 매달은 전등불이 부시어서 꺼버리면 또다시 환영에 괴롭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았으나 심사가 나서 우통을 벗은 채로 벌떡 쓰러져 나가자 또 머리를 엄습하여 오는 것은 수염 텁석부리의 메스, 서랍 속의 면도다. 메스, 면도, 메스. 잊으려면 잊으려 할수록 끈적끈적하게도 떨어지지 않고 어느 때까지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서 돌아다니었다. 금시로 손이 서랍으로 갈 듯하여 참을 수가 없었다. 괴이한 마력은 억제하려면 할수록 점점 더하여 왔다. 스스로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나 소스라쳐 눈을 뜨면 덧문 안 닫은 창이 부옇게 보일 뿐이요. 방 속은 여전히 침적하였다. 비상한 공표가 전신에 압도하여 손끝 하나 까딱거릴 수 없으면서도 이상한 매력과 유혹은 절정에 달하였다. 내가 미쳤나? 아니, 미치려는 징조인가? 하며 제풀에 겁이 났다. 나는 잠에 유한놈 모양으로 이불을 와락 차 던지고 일어나서 서랍에 손을 대었다. 그러나 그래도 손을 대었다가 하는 생각이 전례와 같이 머릿속에 번쩍 일제 깊은 꿈에서 깨인 것 같이 정신이 반짝 나서 전등을 켜려다가 성냥통을 더듬어 찾았다. 한개비를 드 켜들고 창틀 위에 얹어둔 양초를 집어내려서 붙여놓은 후
서랍을 열었다. 쓰다가 몇 달 동안 꾸려둔 원고, 편지, 약값들이 휴지통같이 우글우글한 속을 부스럭부스럭 하다가 미끈하고 잡히는 자루에 집어넣은 면도를 외면을 하고 꺼내서 창밖으로 뜰에 내던졌다. 그러나 역시 잠은 못 들었다. 맥이 확 풀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빚어나왔다. 시체 같은 몸을 고민하고 난 병인처럼 사지를 쭉 늘어뜨려 놓고 누워 생각하였다. 하여간 이 방을 면하여야 하겠다. 지긋지긋한 듯이 방 안을 휙 둘러본 뒤에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디든지 여행을 하려는 생각은 벌써 수삭 전부터 계획이었지만 여름에 한번 놀러가 본 신흥사에도 간다는 말뿐이요. 이태껏 실현은 못 되었다. 어디든지 가야겠다. 세계의 끝까지. 무한해. 영원히. 발끝 자라는 데까지. 무인도. 시베리아 황량한 벌판. 몸에서 기름이 부지직 부지직 타는 남양. 아. 나는 그림 엽서에서 본 울창한 살림. 야자수 밑에 앉은 나체의 만인을 생각하고 통쾌한 듯이 어깨를 으쓱하여 보였다. 단 1분의 정거도 아니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힘있는 굳센 숨을 헐떡헐떡 쉬는 풀스피드의 기차로 영원히 달리고 싶다. 만일 타면 현기가 나리라는 염려만 없었으면 비행기 하며 혼자 좋아하였을지도 몰랐었다. 내가 2달 동안이나 집을 못 떠나고 들어앉았는 것은 금전의 구애가 제일 원인이었지만은 사실 대문 밖에 나서려도 좀처럼 하여서는 쉽지 않았다. 그 이튿날 H가 와서 오늘은 꼭 떠날 터이니 동행을 하자고 평양 방문을 권할 때에는 지긋지긋한 경성의 잡답을 등지고 떠나서 다른 기분을 얻으려는 욕구와 장단을 불구하고 하여간 기차를 타게 될 호기심에 끌리어서 가지 하며 덮어놓고 동의는 하였으나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되어서는 떠나고 싶은지 그만두어야 좋을지 자기의 심중을 몰라서 어떻게 된 셈도 모르고 H에게 끌려 남대문역까지 하여간 나왔다. 열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나 승객은 입장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급히 표를 사가지고 재촉하는 H를 따라갔다. 시간이라는 세력이 호불호, 긍불긍을 불문하고 모든 것을 불가항력 하에서 독단으로 끌고 가게 된 것을 나는 오히려 다행히 알고 되어가는 대로 되라고 생각하며 하나씩 풀려나가는 행렬 뒤에 섰었다. 그러나 검역 증명서가 없다고 개찰구에서 H와 힐난이 되는 것을 보고 나는 행렬에서 벗어나서 또다시 아니 가겠다고 하였다. 심사가 난 H는 마음대로 하라고 뿌리치며 혼자 출장 주사실로 향하다가 돌쳐와서 같이 끌고 들어갔다. 100촉이나 되는 전등 밑에서 히스테리컬한 간호부가 주사침을 들고 덤벼들째 나는 반쯤 걷어 얼렸던 샤츠를 내리며 돌아서 마주섰다. 그러나 간호부의 핀잔과 재촉에 마지못하여 눈을 감고 한 대 맞은 후 황황히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차에 올랐다. 차에 올라 앉아서도 공연히 후회를 하고 앉았었으나 강렬한 위스키의 힘과 격심한 전신의 동요, 반발, 차바퀴 달리는 소리, 암흑을 돌파하는 속력, 주사 맞은 어깨의 침통, 모든 관능을 일시에 용약해 하는 자극의 와중에서 모든 것을 잊고 새벽에는 쿨쿨 자리만큼 마음이 가라앉았다. 덕택으로 오늘 밤에는 메스도 번쩍거리지 않고 면도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동이 틀락말락하여서 우리들은 평양역에서 내렸다. 남포행은 아직 20-30분이나 있는 고로 우리들은 세면소에서 세수를 하고 대합실로 나왔다. 나는 부석부석 붉은 눈을 내리깔고 소파 끝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난 예서 좀 돌아다닐 테니 내 던지듯이 한마디를 불쑥하고 H를 마주 쳐다보다가 혼자 가서 H군을 만나보고
오늘이라도 같이 이리 오면 만나 보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돌아다니다가 밤차로 갈 테야. 하며 H의 대답도 듣지 않고 돌아서 나왔다. 응, 뭐야? 그 왜 그래? 또 미친증이 난게로군. 하며 H는 벗어들었던 레인코트를 뒤집어 쓰면서 쫓아나와 붙든다. 사람이 보기 싫어서 사실 X군과 만나기로 별로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하며 애원하듯이 힘없는 구조로 한마디 하고 영원히 흘러가고 싶다. 끝없는 대로. 혼잣말처럼 힘을 주어 말을 맺고 훌쩍 나와버렸다. H도 하는 수 없이 테이블에 놓았던 트렁크를 들고 따라 나왔다. 우리 양이는 대동강가로 길을 찾아 나서서 부병루로 훤히 동이 틀까 말까 한 컴컴한 길을 소리 없이 걸었다. 한바탕 휘돌아서 내려오다가 종로에서 조반을 사먹고 또다시 부병루로 향하였다. 개시를 하고 문전에 물을 뿌린 뒤에 신문을 펴들고 앉았던 것은 청량하고 행복스럽게 보였다. 아까 내려올 때는 능라도서 저편 지평선에서 주홍의 화염을 뿜으며 날름날름하던 아침해가 벌써 수원지 연통 위에 올라서 천변 식목 밑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곁밤을 눈이 부시게 내리쬐었다. 칫솔을 물고 바위 위에 섰는 사람, 수건을 물에 담그고 세수하는 사람들도 간혹 눈에 띄었다. 나는 발을 멈추고 무심히 내려다보다가 자기도 산뜻한 물에 손을 담가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얕은 것을 골라서 물가로 뛰어 내려갔다. H도 쫓아 내려와서 같이 손을 담그고 앉았다가 X군 오후차로 가지? 되어 가는 대로. 다소 머리의 안정을 얻은 나는 뭉쳤던 마음이 풀어진 듯 하였다. 나는 아침 햇빛에 반짝이며 청량하게 소리 없이 흘러내려가는 수면을 내다보며 이렇게 대답하고 물은 위대하다 라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이때에 마침 뒤 동뚝에서 누군지 이리로 점점 가까이 내려오는 발소리를 듣고 우리는 무심히 힐끗 돌아다 보았다. 마른 곳을 골라 디디누라고 이리저리 뛸 때마다 등에까지 철철 내리덮는 장바르 눈이 움푹 패인 하얀 얼굴 뒤에서 펄럭펄럭 날리면서 앞으로 가까이 오는 형상도 도쿄 근처에서 보던 미술가가 아닌가 의심하였다. 이 기괴한 머리의 소유자는 너희들의 존재는 나의 의식에 오르지도 않는다는 교만한 마음으로인지 혹은 일신에 모여드는 모든 시선을 피하려는 무관심한 태도로인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오른손에 든 짤막한 대깨비를 전으로 흔들면서 발끝만 내려다보며 내 등 뒤를 지나 한간통쯤 상류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도 우리와 같이 손을 물에 성큼 넣고 불쩍불쩍 소리를 내더니 양치를 한번 하고 벌떡 일어나서 대동문을 향하여 성큼성큼 간다. 모자도 아니 쓴 장발과 돌돌 말린 때 묻은 철겨운 모시박이 두루마깃 자락은 오른편 손가락에 끼우고 교묘히 돌리는 대까지와 장단을 맞춰서 풀풀풀풀 난리였다. 오늘은 꽤 이른걸. 하하, 조반이나 약주하여 든 데가 있는 게지. 하며 장발객을 돌아서 보다가 서로 조소하는 소리를 뒤에 두고 우리는 손을 씻으면서 동쪽으로 올라왔다. 진정한 행복은 저런 생활에 있는 게야 하며 혼자 생각하였다. 우리는 황달이 들어가는 잡초에 쌓인 부병로 앞 축대 밑까지 다다랐다. 소경휘루라 할 만큼 텅 빈 누에에는 뽀얀 가을 햇빛이 가벼운 아침바람에 안기어 전면에 흘러들어왔다. 좀 피로한 우리는 눈에 놓인 벤치에 걸터 앉으면서 여기저기 매달린 현판을 쳐다보다가 사람이란 그럴까? 저것 좀 봐. 좌편에 달린 현관 곁에 붙인 차를 가리키며 나는 입을 열었다. 자기의 존재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려는 것이 본능적 욕구라면 그만이지만
저렇게까지라도 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면 참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고사하고 지금 지나온 그 절벽에 역력히 새긴 이모 김모란 성명은 대체 누구더러 보라는 것이야? 이러고서 밥이 입으로 들어갔으니 좋은 세상이었지. 나는 금시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벌떡 일어나와 성벽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고 섰었다. 그것이 소위 유방백세라는 것이지. H도 일어나며 그렇게 내려다보고 섰는 것을 보니 이 뿌리가 없는 게 한이로군. 내가 쫄지요. 하고 나는 고소하였다. 적어도 쫄지요의 고통은 있을 테지. 그야 현대인 쳐놓고 누구나 일반이지.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잠시 섰다가 을밀대로 향하였다. 외외히 건너다 보이는 대각은 엎드려지면 코 닿을 듯하여도 급한 경사는 그리 쉽지 않았다. 우리는 허위 단심 겨우 올라갔다. 그러나 대상의 어떤 오복점 광고의 벤치가 맨 먼저 눈에 띌 때 부병루에서는 앉기까지 하여도 눈 서투르지 않던 것이 새삼스럽게 불쾌한 생각이 났다. 나는 눈을 찌푸리고 잠시 들여다보다가 발도 들여놓지 않고 돌쳐서서 그늘진 서편성 밑으로 내려왔다. 높은 성벽에 가리운 일면은 아직 구슬이슬이 끝만 노릇노릇하게 된 잔디 잎에 매달려서 어디를 밟든지 먼지가 앉은 구두 끝이 까맣게 반짝거렸다. 나는 성에 등을 기대고 앞에 전개된 광야를 맥없이 내려다보고 섰다가 다리가 풀리어서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다. 엄동의 음산한 냉방에서 끼치는 듯한 쌀쌀한 찬바람이 늘어진 근육에 와 닿을 때 나는 정신이 반짝 들었다. 그러나 다리를 내던지고 벽에 기대어서 두 손으로 이슬 방울을 흩뜨리며 앉았는 동시에 사지가 노른하고 졸음이 와서 포켓에 넣어둔 신문지를 꺼내서 펴고 들어 누웠다. H에게 두세 번 흔들려서 깬 때는 이렁저렁 30분이나 지났었다. 나는 멀거니 H의 주름 많은 얼굴을 쳐다보고 앉았다가 하며 무엇이라고 입을 벌리려다가 하품에 막혀 말을 끊고 일어나서 두 손을 바지 포켓에 지르고 이리저리 거닐었다. H가 내 꽁무니에 앉았던 자리가 동그랗게 이슬에 젖은 것을 보고 놀라는 데에는 대꾸도 아니하고 나는 좀 신선한 증이 나서 양지로 나서면서 가자고 H를 끌었다. 왜 그래? 무슨 꿈이야? H는 따라오며 물었다. 죽은 꿈, 아주 영영 죽어버렸다면 좋았을걸. 나는 무엇을 보는 것도 없이 앞을 멀거니 내다보며 꿈의 시종을 차례차례로 생각하여 보다가 이같이 내던지듯이 한마디 하고 권련을 꺼내 물었다. 자살? H는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미인의 손에 나 같은 놈에게 자살할 용기나 있는 줄 아나? 하하하. 누구에게? 미인에게 죽을 지게면 한 두어 번 죽어보았으면 헤헤헤. 참 정말 하여간 아무 고통 없이 공포도 없이 죽는 경험만 해보고 그러고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만 있으면 연암 한 번이라도 통쾌해. 목을 졸라매일 때의 쾌감, 그건 어떤 자극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야. 나는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썩어가는 듯한 심사를 이기지 못하여 입을 다물고 올라가던 길로 천천히 내려오다가 H 묻는 것이 귀찮아서 다점 앞으로 지나오며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무슨 일이었던지 분명치는 않으나 아마 쌀을 찧어서 떡을 만들었는데 익지를 않았다고 해서 그랬는지 하여간 흰 가루가 뒤바른 한 손을 들고 마루 끝에서 어정버정 하다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처럼 손에 들었던 수건으로 목을 메고 덧문을 첩첩이 닫은 방 앞 툇마루 위에 반드시
들어 누웠다가 어떤 바짝 말라서 뼈만 남은 흰 손이 머리맡에서 슬그머니 넘어와서 목에 매인 수건의 두 자락을 좌우로 슬금슬금 졸라대었다. 그때 나는 이것이 당연히 당할 약조가 있었다는 것처럼 어떠한 만족과 안심을 가지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들어두었었다. 그때 차차 목이 메어 올 때의 이상한 자극은 낙지 이후에 처음 경험하는 쾌감이었다. 그러나 무슨 까닭에 이같이 일찍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참 정말 죽었는가 하는 의문이 나서 몸을 뒤틀며 눈을 번쩍 떠보았다. 깜짝 놀라 일어날 때 빙그레하며 웃고 섰는 그는 악마가 아닌가 생각했었어. H군의 웃음은 늘 조소하는 듯이 보이지만 아까는 정말 화가 나서. 실상 아까 깨었을 때의 제일 심사가 나는 것은 꿈자리가 사나운 것보다도 H가 조소하듯이 빙그레 웃고 섰는 것이었다. 그러나 암만 생각하여도 희한한 것은 처음부터 눈을 감고 누웠는데 어찌하여 그 손의 주인이 여성이었다고 생각되는지 내가 생각하여도 알 수가 없어. 이야기를 마친 후 나는 말할 수 없는 심화가 공연히 가슴에 치미는 것 같아서 올라올 째 앉았던 강물가로 뛰어내려가서 세수를 하였다. 남포에 도착하였을 때는 벌써 오후 2시가 훨씬 넘었었다. 출입하였던 Y는 방금 들어와서 옷을 벗어던지고 A와 마주 앉아서 지금 신방하고 온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들을 보고 놀란 듯이 뛰어나와 맞아들였다. 우리를 맞은 Y는 웬셈인지 좌불안석의 태도였다. 피는 잘 있나? 금명간 올라가려고 하였지. 평양서 전화를 하였다면 내가 평양으로 나갈걸. 고날 테지. 점심은? 순서 없는 질문을 대답할 새도 없이 연발하였다. 나는 간단간단히 응대하고 졸리다고 드러누웠다. Y는 무슨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좌종의 흥을 돋우려고 애를 쓰는 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며 입을 쫑긋쫑긋 하다가 나를 건네다보며 웬셈이야? 당대의 원기는 다 어디 갔나? 그 표단은 하하하하. 글쎄 그것도 이제 좀 염증이 나서. 나도 시든 웃음을 띠며 여기까지 가지고 오긴 왔지 하고 누운 채 벗어넣은 외투를 잡아당기어 찻간에서 먹다 남은 위스키병을 주머니 속에서 꺼내어 내미니까 일동은 하하하 웃으면서 잠자코 누워있는 나를 내려다본다. 그러나 그것 큰일 났군. 제 핵무상을 감하였나. 무표단이면 무인생이라는 것은 취소인가? Y는 다소 과장한 듯이 흐흐흐 느끼며 웃었다. 그런데 표단이란 무엇이야? 영문을 모르는 A는 Y에게 묻고 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흠흠흠.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위선 X군 자신인 동시에 X군의 인생관을 심벌한 X군의 술병이랄까? 응? X군의 인생관인 동시에 X씨 자신의 무엇이야? 어디 나 같은 놈은 알아들을 수가 있나? 하며 A는 손을 꼽다가 웃고 말았다. 아니랍니다. 내가 일전에 서울서 어떤 상점에 갔던 길에 표단 모양으로 만든 유리 정종병이 마음에 들기에 사가지고 왔더니 여럿이 놀린답니다. 나도 이같이 설명을 하고 웃어버렸다. 그러나 이 술을 선생한테나 갖다 주고 강연이나 들을까? H는 병을 들어서 레테르에 쓰인 글자를 들여다보며 웃었다. 남포에도 표단이 있는 게로군. H도 웃었다. 그러나 병 유리가 좀 흐려. 닦는 유리랄까? 일동은 와하하 하며 웃었다. 나는 눈을 감고 들어누워서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다시 이어나 앉으며 A씨도 표단당에 한 몫은 가겠지요? 하고 위스키 병을 들어서 한 잔 따라 권하고 나도 반배를 받았다.
그래, 여기 표단은 어때? 하며 H는 나를 쳐다보는 모양이었으나 나는 술을 마시느라고 못 보았다. 별로 표단을 달고 다니지는 않지만 3원 50전에 3층 집을 지은 대건축가인데 3원 50전에? 하하하. 미친 사람인 게로군. H가 웃었다. 글쎄, 미쳤다면 미쳤을까. 그러나 인생의 최고 행복을 득점하였다고 나는 생각해. Y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하였다. Y와 H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나는 A와 잡지계에 관한 2, 3분답을 하다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H가 부르는 바람에 나도 말참내를 하였다. 술 이야기는 아니나 3원 50전에 3층 집을 지은 대철인이 있단 말이야. Y는 다시 설명을 하고 어느 틈에 빈 병이 든 것을 보고 술이 없군. 위스키를 사올까? 하더니 하인을 불러 명하였다. 옳은 말이야. 철학자가 땅 두더지로 환장을 하였거나 위인이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3원 아니라 단 3전으로 30징을 지었거나 누가 아나? 표단 이상의 철학서는 적어도 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나는 냉소를 하면서 또다시 A에게로 향하였다. 그러나 군은 무슨 까닭에 술을 먹는가? 논리는 없지. 다만 취하려고. 그러게 말이야. 군은 아무 것에도 붙일 수 없었다. 아무 것에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 결국 알코올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비통하고 비참은 하나. 그 중에서 위안을 얻기에 먹는 게 아닌가. 그러나 결코 행복은 아니다. 그는 고사하고 알코올에 힘을 빌리지 않아도 알코올 이상의 효과가 다만 위안뿐 아니라 행복을 얻을 만한 것이 있다 하면 그는 무엇을 취할 터이냐는 말이야. 하하하하. 알코올 이상의 효과? 광증이냐 신념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것이요. 그러나 오관이 명확한 이상의 피로, 권태, 실망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이상 그것도 광인으로 일생을 마칠 숙명이 있다면 하는 수 없겠지만 할 수 없지 않은가. 주기가 들수록 나는 더욱더 흥분이 되어 부지불식간에 한마디 한마디씩 힘을 들여 명확한 악센트를 붙여서 말을 맺고 하여간 위선 먹고 봅시다. A공. 자 하며 잔을 A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A군 톨스토이즘에다가 월스니즘을 가미한 선생의 설교를 들을 때 나는 부럽던걸. 술에 약한 Y는 벌써 빨개진 얼굴을 A에게 향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오늘은 좀 심기가 불편한데 연일 강연에 목이 쉬어서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사람이 기가 막혀서 하하하. A는 Y와 3층 집에 갔을 때의 일을 꺼내었다. 듣지 않아도 세계 평화로이나 인류에 좀 떠드는 게로군 하며 나는 윗목으로 나가 들어 누웠다. 아랫목에서는 Y를 중심으로 하고 3층 집 주인의 이야기가 어느 때까지 끝이 아니 났다. 가다 와 하고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에 나는 서로로 오는 잠이 깨고 하다가 종일 잠을 잃어서 나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Y가 두 발을 쳐들고 엉덩이로 이리저리 매물 돌면서 3층 집 주인이 자기 집에 문이 없어도 출입이 자유자재라고 자랑하던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 여럿이 웃는 통에 나도 눈을 떠보고 일어났다. 약간 추기가 오른 나는 찬바람도 쐬고 싶고 또 어차피 오늘 밤은 평양에 나가서 묵을 작정인 거로 정거장 가는 길에 3층 집 아래를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우리 구경 가볼까? 하고 Y에게 물었다. 글쎄 좀 늦지 않았을까? 하며 Y는 시계를 꺼내보더니 아직 5시가 못 뛰었군. 그러나 강연은 못할걸. 보시다시피 역사를 버려놓고 매일 강연에 목이 쉬어서 하며 흉내를 내고 또 웃었다. 내 청년은 두어 시간 동안의 흥소환담에 다소 필요를 느낀 듯이 모두 잠자코 석양판에 갑자기 번잡하여 오는 큰 길로 느럭느럭 걸어 나왔다. 황해에 잠긴 석양은 백운을 뚫고 흘러 멀리 바라보이는 저편 2층 집 지붕에 은빛으로 반짝거리었다.
Y의 집에서 나온 우리 일행은 축동거리를 일정쯤 북으로 가다가 십자루에서 동으로 꼽쳐 새 거리로 들어섰다. 왕래가 좀 조용하게 되었다. 나는 Y의 말이 과연 사실인가? 실없는 풍자나 조롱을 잘하는 Y의 말이라 혹은 나에게 대한 일종의 우의를 품은 농담이 아닌가 하는 제 버릇의 신경 과민적 해석을 하며 따라오다가 선생은 원래 무엇을 하던 사람인구? 하며 Y에게 물었다. 별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통 학교 훈도라든가 A군도 아마 배웠다지? 일본말도 제법 하는데 이전에는 그래도 미남자였었는데 하하하. A의 말 끝에 Y도 웃으며 미남자이었든 추남자이었든 하여간 금년 봄에 한 서너 달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 이상하여졌다는데 자세한 이유는 몰라. 처자는 있나? 예. 계집은 친정에 가서 있다고도 하고 놀아놨다기도 하나 그 역시 자세한 것은 몰라요. 라고 Y가 대답을 하였다. Y군, 그 계집이 어느 놈의 유혹으로 팔려서 돌아다니다가 그 유각에 굴러 들어와 있다면 어떨까? 나는 잠자코 있다가 말을 걸었다. 그리고 매일 찾아가서 미친 채를 부리면? Y는 대꾸를 하였다. 새 거리를 빠져 황엽이 되어가는 잡초에 쌓인 벌판 중턱에 나와서 남북으로 통한 길을 북으로 꼬불투려 우정을 바라볼 때는 10여 간통이나 떨어져 보이는 유각 2층에서는 벌써 전등 불빛이 반짝거리며 흘러나왔다. 저기 보이는군. A가 마주 보이는 나직한 산록에 외따로 우뚝 선 참외 원두막 같은 것을 가리켜 주는 대로 희끄무레한 것이 그 위에서 움찔움찔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발길을 재촉하였다. 10여 보쯤 가다가 나는 이것이 유각이야? 하며 좌편을 가리켰다. 방금 전기가 들어온 헌등이 일자로 총총 들어박힌 사이로 목욕탕에서 돌아오는 얼굴만 하얀 괴물들이 화장품을 담은 대야를 들고 쓸쓸한 골짜기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부하다 함보다 도리어 처량해 보였다. 선생이 여기 덕도 꽤 보지. 강연 한 번에 술 한 병씩 주는 곳은 그래도 여기밖에 없어. A는 웃으면서 설명하였다. 3층 집 꼭대기에 퍼져버리고 앉아서 희미한 햇발이 점점 멀어가는 산등성이를 얼없이 바라보고 있던 주인은 우리들이 우중우중 올라오는 것을 힐끔 돌아보더니 벼란간에 돌아앉아서 무엇인지 똑딱똑딱 두드리고 있다. 우리는 쌀이로 드문드문 얽어맨 울타리 앞에서 들어갈 곳을 찾노라고 이리저리 주저하다가 그대로 넘어서서 성큼성큼 들어갔다. 앞서 들어간 A는 주인이 돌아앉은 3층 위에다 손을 걸어 잡고 들여다보며 선생님 또 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였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A는 소리를 내어 웃으며 잼쳐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농장 문짝에 못을 받고 있었다. A와 Y는 동시에 H와 나를 돌아보고 눈짓을 하며 소리 없이 웃었다. 심기가 그저 불편하신가요? 오늘은 꼭 강연을 들으러 왔는데요. 이번에는 Y가 수작을 건넸다. 그제야 그는 깜짝 놀란 듯이 먼지가 뿌옇게 앉은 더벅머리를 휙 돌이키며 예, 왔소? 간단히 대답을 하고 여전히 돌아앉아서 장도리를 들었다. 세 사람은 일시에 깔깔 웃었다. 그러나 귀 밑 부처 귀알 같은 수염이 까맣게 덮인 주먹만한 하얀 상을 힐끗 볼 때 나는 앗! 하며 깜짝 놀랐다. 감전된 것 같이 가슴이 섬뜩하며 심한 전율이 전신을 압도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는 다소 안심된 가슴에 이상한 의혹과 맹렬한 호기심이 일시에 물밀 듯 하였다. 중학교 실험실의 박물 선생이 따라온 줄로만 안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무의식하게 경건한 혹은
숭엄한 느낌이 머리 뒤를 떼미는 것 같아서 나는 무심 중간에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흥흥하며 웃는 것을 볼 때 나는 미안하기도 하고 무슨 큰 불경한 일이나 하는 것 같아서 도리어 괘씸한 듯이 보이고 혹은 이 사람이 심사가 나서 곧 뛰어내려와 폭행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생겼다. 선생님, 정말 심기가 불편하신 모양이 왜다 그려? A는 갑갑증이 나서 또 말을 붙였다. 서울서 일부러 손님이 오셨는데 강연을 하시구려. 하하하하. 때 묻은 옷가지며 빨래 보퉁이 같은 것을 꾸역꾸역 나오는 것을 꾹꾹 눌러 디밀면서 고친 문짝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앉았던 주인은 서울 손님이란 말에 귀가 뜨였는지 우리를 향하여 돌아앉으며 입을 벌렸다. 예, 감기도 좀 들었소이다. 하고 영락없는 뿌연 눈으로 나를 유심히 똑바로 내려다보다가 보시듯이 이렇게 역사를 버려놓고 한 번 방을 휙 둘러다본 후 또다시 나에게로 시선을 주며 요사이 같아서는 눈코 뜰 새도 없애다. 더군다나 연일 강연에 목이 꽉 쉬어서 말을 맺고 H를 돌아다보았다. 그러나 목이 별로 쉰 것 같지는 않았다. H와 Y가 나를 소개하니까 예, 그러신가요? 서울서 멀리 오셨소이다 그래. 나는 남포 사는 김창억 이외다 하며 인사하는 그의 얼굴에는 약간 미소까지 나타났다. 예, 나는 누구 올시다. 나는 정중히 답례를 하였다. H도 인사를 마쳤다. 선생님, 그 용화시외다 그래. 이름도 안 잊으시고 하하하. H가 놀렸다. 창억은 거기에다 대꾸도 아니하고 나를 향하며 좀 올라오시오 그래. 아직 역사가 끝이 안 나서 응접실도 없애다마는 하고 올라오라고 제삼 권하다가 제다가 차차 스토브도 들여놓고 손님이 오시면 좀 들어앉아서 술잔이나 나누도록 하여야 하겠지만은 어긋매한 선반 같은 소위 2층간을 가리키며 천연덕스럽게 인사치레를 하였다. 세 사람은 깔깔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러나 자기의 말에 조금도 부자연한 과장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웃는 것도 도리어 이상하다는 듯이 힘없는 시선으로 물끄러미 웃는 사람을 내려다보다가 행하고 콧웃음을 치며 외면을 하였다. 나는 이 사람이 미쳤다고 하여야 좋을지 모든 것을 대우하고 모든 것에서 해탈한 대철인이라고 하여야 좋을지 몰랐다. 너무 황송하여 올라가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강연이나 좀 하시구려 하며 이번에는 H가 놀렸다. 글쎄 모처럼 오셨는데 술도 한 잔 없어서 미안하외다. 그는 딴전을 부렸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고 술 이야기만 꺼내는 것이 이상하였다. 여기 온 손님들은 모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술을 안이 먹는답니다. 늘 웃으며 대화를 듣고 섰던 Y가 입을 열었다. 예? 형공도 예수 믿습니까? 그는 놀란 듯이 나를 마주 거느다 보다가 히히히 웃으며 예수꾼도 무식한 놈만 모였니 봅니다. 예수꾼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죄를 구하소서 아맹 하지 않소? 그러나 아맹이란 무엇이요? 맹자 같은 만고우 웅변가더러 버버리라고 아맹이라 하니 그런 무식한 말이 다 어디 있단 말이오.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지경이면 아멘이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강연의 서론을 꺼낸 그가 득이만면하여 히히 웃는데 따라서 둘러섰던 사람들도 웃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비상한 공상가라는 것을 직각한 외에 웃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었다. 여럿이 따라서 웃는 것을 보고 더욱 신이 나서 강연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지공무사하시외다. 나를 이 3층 집을 단 30단량으로 꼭 한 달 10사흘 만에 짓게 하신 거위에다. 하나님의 은택위에다.
서양 놈들이 아무리 문명을 했느니 기계가 발달되었느니 하지만 그래 단 30단량의 3층 집을 지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하느님이 와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시니까 지공무사한 것 같지요. H가 한마디 새치기를 하였다. 천만에 이것이 모두 하나님 분부가 있어서 된 것이외다. 인제는 불의 심판이 끝나고 세계가 일대 가정을 이룰 시기가 되었으니 동서 친목회를 조직하라고 하신 거로 위선 이 사무소를 짓고 내가 회장이 되었으나 각국의 분쟁을 순찰할 감독관이 없어서 큰일이 났소이다. 일동은 와 웃었다. 여기 X군이 어떨까요? Y는 나의 어깨를 탁 치며 얼른 추천을 하였다. 글쎄 해 주신다면 고맙지만 세 사람은 야 동서 친목회 감독 각하 하며 한층 더 소리를 높여 웃었다. 아닌 게 아니라 처마에 주레주레 매달은 멍석 조각이며 밀감 조각들 사이에 동서 친목회 본부라고 굵직하게 쓰고 그 옆에 회장 김창억이라고 쓴 관련 상자 껍질 같은 마분지 조각이 모로 매달려 있다. 나는 모자를 벗어 들은 채 양수거지를 하고 서서 그 마분지를 쳐다보는 눈을 돌이켜서 동서 친목회 회장에게로 향하여 회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성경이 가르치신 바 불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구주 대전은 그 참혹한 포연 탄후가 즉 불의 심판 이외다 그려. 그러나 이번 전쟁이 왜 일어났나요? 이 세상은 물질 만능, 금전 만능의 시대라 인의 예지도 없고 오륜도 없고 애도 없는 것은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욕에 더럽혀진 까닭이 아닙니까? 부자 형제가 서로 반목 질시하고 부부가 불화하고 이웃과 이웃이 한 마을과 저 마을이 그리하여 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투는 것은 결국 무력에 사람의 마음이 가리웠기 때문 아니오니까. 그리하여 약육강식의 대원칙에 따라 세계 만국이 간과로서 서로 대하게 된 것이 즉 구주 대전 이외다 그려. 그러나 이제는 불의 심판도 다 끝났다. 동서가 침묵할 시대가 돌아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신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대로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며 경찰을 하여야 하겠으다. 나도 여기에는 오래 있지 않겠으다. 좀 더 연구하여 가지고 영미 법덕으로 돌아다니며 천하 명승도 구경하고 설교도 해야 하겠으다. 말을 맺고 그는 꿇어 앉아서 선반위를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먹다가 꺼둔 관련 토막을 찾아내어 물고 돌아왔는다. 선생님 그러면 금강산에는 언제 들어가실 텐가요? A가 놀렸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그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A를 바라보았다. 아, 선생님, 망령이 나셨나 보구먼. 금강산에 들어가시면 군수나 하나 시켜주신다더니 일동은 박장대소를 하였다. 가기 전에 시켜주지. 그의 하는 말에는 조금도 농담이 없었다. 유창하게 연설구조로 열변을 토할 때는 의심할 여지 없는 어떠한 신념을 가진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금강산의 옥자는 벌써 되었나요? A는 웃으며 말하였다. 예, 이 집이 낙성되는 날 벌써 꾸며 놓았답니다. 하고 여러 사람의 웃음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성 중에 김씨가 제일 좋은 성유에다. 옥은 곤강에서 나지만도 금은 여수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너는 김간이 산고수려한 금강산에 들어가서 옥자에 올라앉아 세계의 평화를 누리게 하라고 하십디다. 하고 잠자코 가만히 섰던 나의 동정을 얻으려는 듯이 미소를 띠고 바라본다. 대단히 좋소이다. 그러나 이 3층 집은 무슨 생각으로 지셨나요? 나는 이같이 물었다.
연전 여름방학에 서울에 올라가서 중등학교에 일러 강습을 하러 다닐 때 서양 사람의 집을 보니까 위생에도 좋고 사람 사는 것 같기에 우리 조선 사람도 팔자 좋게 못 사는 법이 어디 있겠소? 기왕이면 3층쯤 높지기 지어볼까 해서 우리가 그 놈들만 못할 것이 무엇이오? 나도 교회에 좀 다녀보았지만 그 놈들처럼 무식하고 아첨 좋아하는 놈은 없었디다. 헤, 그 중에서도 목사인지 하는 것들 한참 때 대원군이나 묘신 듯이 서양 놈들이 입다 남은 양복 조각들을 떨쳐 입고 그 더러운 놈들 밑에서 굽실굽실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이 주먹으로 대구리를 하며 새카만 거짓한 주먹을 쳐들었다. 그때 그 눈에는 이상한 광채가 돌고 얼굴은 경련적으로 부르르 떨리면서 뒤틀리었다. 나는 무심코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그러나 날은 점점 추워오고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나는 화제를 이같이 돌렸다. 춥긴요. 하나님 품속은 사시 봄이야요. 그러나 얘다가 스토브를 놓지요. 하고 2층을 가리켰다. 그래 스토브는 어디 주문하셨소? 누구인지 곁에서 말참견을 하였다. 주문은 무슨 주문? 대단히 불쾌한 듯이 한마디 하고 스토브는 서양 놈들만 만들 줄 알고 나는 못 만든답니까? 그놈들이 하루에 하는 일이면 나는 한 반나절이면 만들 수 있소이다. 이 집이 며칠이나 걸린 줄 아시오? 단 한 달하고 14일. 서양 놈들은 13이라는 수가 흉하답디다마는 나는 양옥을 지으면서도 꼭 한 달 14일에 지었다오. 동으로 가래도 서로만 갔으면 그만 아니요? H가 말대꾸를 하였다. 글쎄 말이오. 세상 놈들이야말로 동으로 가라면 서로만 달라드는 삥뚱그러한 놈들이외다. 조선이 있고 조선클이 있어도 한문이나 서양 놈들은 혀구부라진 말을 해야 사람의 구실을 하는 쌍놈의 세상이 아닙니까? 한마디 한마디씩 나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처럼 나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잠깐씩 말을 멈추다가 나중에는 열중한 변사처럼 쉴 새 없이 퍼붓는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바로 읽을 줄이라 알았으면 좋겠지만 가령 천지현황 하면 하늘천 이렇게 읽으니 일대라 서놓고 왜 하늘대라고 하지 않습니까?